1973년 6월 23일 밤 9시경 도치기현 우츠노미야시의 육상자위대 활주로에서 비행기 한 대가 이륙합니다. 이 비행기는 후지 LM-1이라는 모델로 프로펠러로 움직이는 경비행기였는데요. 문제는 이후 누구도 이 비행기를 본 사람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이 부대는 파일럿을 교육하는 곳이었다 보니 일반적으로 야간에 비행기가 뜨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관제탑엔 사람이 없는 상태였다고 하는데요. 관제탑에 허가도 없이 갑자기 비행기가 이륙했기에 당연히 부대 내부에선 난리가 났습니다. 상급자들은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즉시 점검과 점호에 들어갔는데요. 그리고 곧 후지 LM-1 모델의 비행기가 경납고에서 사라졌다는 사실과 점호 결과 인원 한 명이 비는 것을 알게 되었죠. 사라진 대원은 스가노였는데요. 상부는 정황상 스가노가 비행기를 몰고 사라진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문제는 그는 파일럿이 아닌 비행기 정비사였습니다. 상급자들은 스가노를 목격한 다른 병사들을 모아 사정을 물었습니다. 상급자들은 스가노를 목격한 다른 병사들을 모아 사정을 물었는데요. 그들의 진술은 이러했습니다. 병사들에 따르면 스가노는 사라지기 직전까지 주둔지의 술집에서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상부는 술에 취해 충동적으로 변한 스가노가 비행기를 운전해보고 싶어졌고 이를 행동에 옮긴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어찌됐건 군 수사본부는 사라진 비행기와 스가노를 찾아야만 했기에 이륙 당시의 목격 정보를 모았는데요. 이륙 당시 비행기가 남쪽 방향을 향해 이륙했다는 정보를 얻게 됩니다. 하지만 당시 관제탑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비행기가 이륙 방향 그대로 남쪽으로 날아갔는지 선회에서 다른 방향을 향했는지는 알 수 없었죠. 부대에선 즉시 다른 부대들에 연락해 레이더를 통해 비행 중인 기체를 수색하도록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일이 발생합니다. 어째서인지 LM-1이 전국의 대공 레이더 어디에도 잡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경비행기가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일은 없다고 하는데요.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경우는 단 한 가지뿐입니다. 지면, 건축물, 수면 등과 가깝게 저공 비행을 하는 경우죠. 다만 이것을 현실에서 실행하려면 뛰어난 비행 기술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그리고 술에 잔뜩 취한 정비사가 이걸 할 수 있을 리가 만무했죠. 관제탑에선 항공 무선을 통해 LM-1에 연락을 시도했지만 무선 사용법을 몰랐던 것인지 스가노가 의도한 것인지 답변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스가노와 LM-1은 이 세상에서 모습을 감췄습니다. 사건 이후 자위대, 해상보안청, 경찰이 연동, 사라진 비행기와 스가노를 찾기 위해 1개월에 걸친 대대적인 수색을 벌였는데요. 스가노는커녕 비행기의 잔해조차 찾을 수 없었다고 하네요. 1971년 8월 1일 스가노는 행방불명된 채로 면직 처분을 받게 되었고 LM-1의 관계자였던 7명의 자위대 장교가 엄중한 문책을 당했다고 하네요. 그렇게 이 사건은 형식상 종결난 것으로 보였습니다. 다만 이 사건엔 조금 이상한 점이 있었죠. 스가노는 실종 직전 맥주를 3병 마셨다고 하는데요. 이 정도면 대략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6에서 0.30% 정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맥주 제조회사의 정보에 따르면 이 정도 농도일 경우 목소리가 커지고 자신감이 생기는 상태라고 하네요. 하지만 아무리 술에 취해 돌발적인 행동을 한다고 해도 운전해본 적도 없는 비행기를 운전하려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 부분이 많은 의문으로 남습니다. 일본 내에선 크게 2가지 가설이 있습니다. 납북설과 바다 추락설인데요. 납북설의 경우 1970년대 당시 실제로 납북 사건이 많기도 했고 실종된 LM-1은 미국이 개발한 모델이었으며 이와 동시에 자위대원을 납치하면 중요한 군사정보를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가설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레이더에 잡히지 않은 이유가
비행 기술이 좋은 북한 공작원이 조종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데요. 당시 연료는 5시간 20분가량 비행이 가능할 정도로 채워져 있었고, 이 기체는 조종사 이외에 3명을 태울 수 있었기에 무거운 경납고 문을 여러 공작원이 열고 스가노를 납치해 비행기에 태운 후 북한으로 떠났다고 주장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두 번째 가설이 유력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두 번째 가설은 바다 추락설입니다. 우선 실종된 LM-1이 향할 법한 방향은 두 곳이 있습니다. 동해 방향과 태평양 방향이죠. 만일 납북설이 사실이라면 동해 방향으로 비행기를 조종했을 것이지만 토치기현에서 동해 방향으로 저공 비행으로 레이더를 피한다 하더라도 산맥을 지나칠 땐 필연적으로 고도를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레이더에 걸릴 수밖에 없죠. 따라서 태평양 방향으로 이동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인데요. 파일럿들에 따르면 야간 비행이 위험한 이유는 거리감 상실 때문이라고 합니다. 어두운 밤엔 수면에 별빛이 반사되다 보니 바다와 하늘의 거리감을 잃게 된다고 하는데요. 즉, 스가노가 술에 취한 채 익숙하지 않은 비행기를 운전해 태평양 쪽으로 향했고 거리감을 상실하여 바다에 추락했다 라는 가설입니다. 사건으로부터 벌써 50년이 지났지만 스가노와 그가 탔던 비행기는 여전히 실종 상태입니다. 50년 전 돌연 밤하늘로 사라져버린 비행기. 이번 사건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는지요? 하루빨리 진상이 밝혀지기를 바라며 영상을 마칩니다. 금이사였습니다.